도련님을 데리고 정신과에 데려가셨대요. 거기서 거의 근 사이코패스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결국 회사도 그만두시고 아들의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게 살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정신과도 데려가고 반사회성 인격을 고치려고 진짜 무진장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인지 이상한 기질을 가진 도련님은 그걸 공부로 승화를 해서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집에서 나가게 되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대학가를 누비게 된 거죠. 대학에 가서 이제 여자들한테 대시를 했는데 워낙에 성격이 좀 이상한지다. 여자들이 처음 보고 바로 번호를 주거나 그러긴 힘들어서 거절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도련님이 자기 고백을 거절한 여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무진장 일을 벅벅 간 거죠. 그래서 도련님, 그 미친놈이 자기 고백 거절한 여자들 관련한 사생활을 싹 다 캐고 몰래 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런 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걸 알게 된 S대 한 동문이 그 여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 소송을 걸게 된 거였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남편은 이제는 이딴 범죄자 새끼 내 동생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더럽고 역겨워서 같은 가족으로는 도저히 못 지내겠다고 정말로 라고 말한 겁니다. 어이가 없죠? 당연히 전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되었지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시댁에서는 그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든 재판에 안 넘어가게끔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집안도 좋고 꿀릴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강행했고 결국 도련님이 징역형이 떨어지게 된 거였어요. 비록 대한민국 법이 쓰레기라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라서 감옥은 실질적으로 가지 않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극대노를 한 겁니다. 네가 여자 10수명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고 심지어 인터넷에도 그녀들의 삶이 담긴 영상을 뿌려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안 가냐고. 세상의 정의는 다 개나 줘버린 거냐고. 너가 양심이 있으면 할복을 해서라도 그 여성분들한테 사죄하라고 하면서 빡빡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한 거죠. 도련님이 눈이 횟가닥 돌아버려가지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2층에서 남편을 밀어버린 겁니다. 남편은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지만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를 찌르고 또 다리부터 시작해서 골절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 고통스럽게 된 거였어요. 남편 또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못 참는다고 나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친족상에는 가족 처벌 이런 게 있어서 결국 도련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 신세를 얻게 된 거였죠. 복역을 하고 있던 중에 남편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자기 동생 교도소에 있다고 말하면 제가 거부감을 보일 게 뻔하니까 꽁꽁 숨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냐고 물으면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어요. 그래도 전 대충 이해는 되었어요. 그래, 동생이 사이코패스에 자기 죽일 뻔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이 사실을 예비 신부가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결혼을 안 하게 될까? 그래서 숨긴 거구나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이 출소를 한 뒤에 자기를 감옥에 보내버린 그 사람 중 한 명인 제 남편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직접적으로 남편을 복수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해지니까 저희 집에 몰래 와서 카메라를 찍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려고 한 거였죠. 다행히 그 각도가 교묘하게 저희 은밀한 생활까지는 담지 못했고 전 고사일생으로 인터넷에 제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전 왜 어머님이 도련님이 무슨 말만 하면 진짜 잔뜩 긴장해 있는지도 깨달았죠. 아휴, 정말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냐? 범죄자가 우리 도련님이라는 생각에 등짝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한테 너희 개새끼, 난 진짜 절대로 네 형이 아니야. 마지막 경고야. 진짜 이 경고 무시하면 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다시금 긴장된 그 흐름을 팽팽하게 잡아줬지요. 전 진짜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마음에 도련님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완전히 뚝 하고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도련님과 아예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미안하다고 원래 말을 했어야 하는데 하도 우리 집에서 좀 안 좋은 일로 취급되고 쉬쉬하는 분위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황했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남편의 그런 일은 아니니까 내 남편은 피해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겼습니다. 어머님은 도련님에게 그랬대요. 넌 이제부터 절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도 둔 적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네 엄마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을 하신 거죠. 전 어머님이 생전 태어나서 그렇게 화를 크게 낸 적은 없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어머님도 화가 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네 형 아내를 이렇게 몰래카메라 찍어서 소장하냐고 하면서요. 도련님도 나도 이딴 집에 살기 싫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도련님과 아예 연을 끊고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도련님한테 연락 올까봐 전화번호도 바꾸고 남편도 큰마음 먹고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해서 이사를 갔고요. 그렇게 연을 완전히 끊고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질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꽤나 유명한 웨딩샵에서 플래너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야, 진짜 이번에 손님 중에 성격 되게 이상한 사람 있다? 아니, 결혼할 마누라가 있는데도 내 번호를 자꾸 물어보고 뭐 어디 사냐 이러고 자기랑 셀카 찍자 그러고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남자야 라고 하대요. 저는 뭔가 쎄함을 느꼈고 그놈 자식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김선호라고 하는 겁니다. 김선호? 그 사람 제 도련님 이름이었어요. 순간 쎄한 기분을 느낀 전 혹시 그 사람 사진 있냐고 물었고 그 플래너 친구는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몇 분간의 기다림 후 제 카톡에 정송된 한 남자의 사진,
그 사람은 제 도련님이 맞았습니다. 얼핏 플래너 친구가 들어보기에 아이고 참, 그 남자 S대 나와서 영상 관련한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변호사 여자 만나서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진짜로 온몸에 소름이 쪼르륵 돋았어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범죄자 새끼한테 또 어떤 여자가 당해서 인생을 구렁텅이로 들어갈지. 저는 바로 친구한테 제 도련님에 대한 회사 이름을 물어보았고, 친구는 알아본다고 한 뒤 얼마 뒤 저에게 도련님 회사 주소를 말해줬어요. 전 바로 도련님이 운영한다는 그 이상한 영상회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잡아야 하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안 잠겨 있었던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린 전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밖에 망을 보다가 미친 짓을 한 거죠. 거기 있던 노트북에 제 USB를 꽂아서 노트북 복제를 한 겁니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싹 보려고요. 미친 듯이 심장은 쿵쿵거렸고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복제 100%가 딱 떴을 때 전 막 쾅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저기 멀리서 도련님처럼 추정되는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볼 순간 전 바로 옆 건물로 몸을 피해 있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 복제한 USB를 제 노트북에 꽂아서 보는데 도련님이 노트북에는 전에 제가 보았던 여성들이 영상 수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이상한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마누라 하트라는 파일이 있었고 거기에 한 여자의 영상도 있었는데 친구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이 사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예비 신부 그 김선호라는 사람 변호사 아들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청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 뭐냐고 하면서 저에게 물었고 전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었죠. 친구는 미쳤다고 이거 빨리 예비 신부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전 말했죠. 아니야, 너가 나서지 마. 이번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너 혹시 그 예비 신부랑 이야기 나누면서 상견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만에 하나 안 했다면 상견례 장소랑 날짜 나한테 좀 말해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내가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도련님이 정신을 차릴 듯해. 하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는 알겠다고 내가 예비 신부랑 신랑 슬쩍 떠보고 상견례 장소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시간이 흘러 저에게 문자를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상견례 더블제이 호텔 한식당에서 3시 반에 9월 1일에 진행된다 라고 하면서요. 전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한 뒤에 친구에게 언젠간 이거 꼭 은혜 갚는다고 하고 그날 남편과 함께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 도련님이 범죄 피해자를 막는 게 정말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9월 1일날 도련님을 아예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복수하고 큰 벌을 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우리 흔들리지 말자. 남편도 나도 동생이야. 이제 봐주는 거 없어. 악마는 자기 자리에 감옥에 지옥에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9월 1일날 도련님이 한다는 그 상견례에 갔어요. 드르르르르르 문을 여니까 도련님이 알바를 고용한 가짜 자기 부모님들과 변호사 동서와 그쪽 부모와 상견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웃겼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 전에 상견례를 하는데
도련님은 부모님이 해외에 있다. 뭐 결혼식 날짜 잡고 스드메를 준비한 뒤에 상견례를 하자. 라고 말한 뒤 가짜 부모님들을 구한 듯 해보이더라고요. 저희 둘을 본 도련님은 눈이 정말로 생 붕어처럼 동그랗게 져서 아니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하면서 막 저희를 나가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도련님을 딱 맞고 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련님. 이 사람 형수님 되는 사람입니다. 동서 되실 분 맞으시죠? 이 사람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아마 그냥 영상 만드는 업체 대표라고 들으셨을 텐데 사실 도련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성들 몰래 영상, 은밀하고 더러운 영상 찍어서 유포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변호사님이라고 하셨죠? 가삼로 사건 번호 321308래 검색해보세요. 거기에 징역산 사람 나오는데요. 그거 도련님 사건입니다. 아마 변호사님이면 판례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의 범죄,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USB인데요. 도련님 노트북에서 동서 영상이 나왔네요. 이건 모르셨죠? 몰래 찍힌 것 같은데 빨리 법적으로 고소 들어가시길 바라요. 저딴 놈은 가족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옥구덩이에 빠져들어갈 뻔한 거 제가 구해드린 거니까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다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파혼하세요. 라고 말하자 동서랑 그쪽 부모님께서 이게 진짜냐고 말했죠. 상황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알바로 고용된 그 가짜 부모님들도 죄송하다고 저희도 돈 받고 연기한 거라서 잘 모르겠다고 한 뒤 그 식당을 나간 겁니다. 도련님은 공룡처럼 으악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어 그 꼴을 보니까 우습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뭔 이런 놈이 다 있냐 싶은 거였죠. 동서는 정말 고맙다고 이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동문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런 놈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축을 받고 나간 동서는 결국 제 도련님을 고소하게 되었고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터이고 도련님이 사업한다는 그 영상 사이트가 사실은 경찰 쪽에서 사이트 관리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 상황이어서 압수수색하다가 함께 고소장이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구속영장 떨어져서 도련님은 구속이 되었고 변호사 동서는 자기네 법무법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를 악물고 도련님 징역형 세게 받게 하려고 증거랑 이런저런 사건들 모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딴 놈 내 자식도 아니라고 아예 종신형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끌끌끌 찾고 남편도 이번에 제발 동생이 엄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지만 검찰 쪽에서 항소를 했고 도련님도 마찬가지로 구속된 상태에서 2심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련님이 영상 찍은 피해자들이 자기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또 한 거였습니다. 무더기로 고소가 걸리고 검찰 쪽에서도 이건 진짜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혀를 내두르자 도련님 자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것인지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교도관에게 발견되어 급하게 이송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게 호흡을 하고
꺽꺽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결국 2달 정도 버티다가 떠나더라고요.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을 만들고서요. 에휴, 시어머님은 이미 정이 뚝 떨어질 대로 완전히 싸그리 다 떨어지고 집안의 수치라고 하면서 화장을 해서 도련님을 훌훌 태워버렸고 그 자리에는 가족들 중 아무도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업체 담당자가 유골함을 들고 잿가루를 대신 가족들 대신해서 몰아버렸어요. 저는 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최후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렸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랐는데 결국 본인이 목숨을 끊으니까 뭐 죄책감만 들고 웃지도 못할 상황이 펼쳐졌네요. 왜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이 약한 건지 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이 한이 쌓일 뿐이네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하여튼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이 수치이지만 그래도 죄를 지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이렇게 따끔한 벌을 받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어서 길고 구질구질한 사연이지만 최대한 마음 추스리면서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죄는 짓고 살지 말아요. 이렇게 끔찍한 마지막을 보내는 건 정말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남의 마음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결국 나의 마음에도 피눈물 나는 게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참, 한마디만 더 말하자면 정말 안 걸리는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련님도 IP를 해외 외국 주소로 돌려놔서 범죄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이상한 사이트 이 주인이 자기라는 걸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의 4년 동안 지하실에다가 컴퓨터를 두고 IP 유동 주소를 돌려서 해외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잡혀버리고 피해자들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도련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안타깝진 않고 어찌 보면 통쾌한 결과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 없으니까 우리 모두 범죄는 절대 저지르지 말아요. 도련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악질이잖아요. 여성 10수명을 그렇게 지옥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렸는데 고작 그 영상에 관한 처벌이라고는 집행유예가 떨어졌으니까 말이죠. 전 도련님이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든 생각이 왜 이렇게 여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은데 피눈물을 흘리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 아니면 끽해봤자 1년 2년. 이건 영혼의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제가 간접적으로 겪은 이야기지만 저조차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정말 미친 듯이 슬픈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들, 저희 도련님 같은 아이들이 아니 그 범죄자들이 조금이나마 강한 형벌을 받게끔 좀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공론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 집안의 수치이지만 용기를 내서 적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저희 집안과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피해자분들은 방에서 숨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힘내며 살아가 봐요. 제 도련님처럼 결국 가해자들은 지네가 지네 발을 밟고 죽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도 죄 지은 놈은 결국에 지가 지은 죄 다 업보로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도련님 보세요. 아휴, 결국에 그 좋은 머리로 이상한 짓 하다가 장례 절차에 아무도 안 오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버렸잖아요. 아휴, 정말 무섭네요. 무서워요.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사법당국도 제발 이딴 범죄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져 버렸네요. 그럼 저 사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몸 관리 잘 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